2025년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치 경제적 메시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 속으로. 약간 비슷한 거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처럼 IMF를 젊었을 때 겪어본 사람들. IMF를 통해서 그 국가 부도 위기는 IMF를 통해 가지고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경험까지 봤으니까 이걸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는 제가 경험해보고 기억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again, 그 통증을 느낄 것이고, IMF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재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재개발하는 시점에 들어간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죠. 타운을 전부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옛날에 했던 도로 시설,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면, 자, 여러분들 도시가스 쓰지요, 요즘에? 그죠? 도시가스 쓰고, 또 뭐 인터넷만 공급되고 있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왜? 그 땅 밑에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은 상하수도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되면 노후했잖아요. 새로 고쳐 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그 오래된 집 잘못 고치려고 하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돈 더 든다고. 리모델링이 돈 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싹 밀고 아니면은 옆집하고 같이 밀어가지고 빌딩 올린다든지, 아니, 큰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입주를 확장해 새로 사가지고 좀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겠죠. 그죠? 오래되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집을 다 부수고 철거해가 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서 새롭게 짓잖아요. 그 시작이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그리고 이제 사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4, 5, 미, 신유술, 이제 2025, 26, 27, 28, 29, 30, 31, 32, 33, 34까지 이 10년 동안 부수고, 다 부수고 철거해 나가는 시점이 요겁니다. 그래서 2035년 되면 다시 새로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거의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내 한 집만 이 전 세계라고 하는 동네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집 하나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전체가 다 재개발되는 겁니다. 재개발 조합장 대장이 누구냐? 미국이에요, 미국. 자기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자, 이거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나가자 해서 질서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됐어. 그래서 다 두드려 부수고 새로 해야 돼. 그 나라에,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고 문제 많은 집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요번에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제 새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조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새롭게 랜드마크처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리스토로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것은 잠시 그 집에 나와 있겠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들 좋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지은 아파트들 좋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와 기쁜 마음으로 살잖아요. 옛날에 학고방 같은 데 그런 데 살다가 예. 들어가면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사 나가 있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지도 못하고 해서 그렇지요.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들어갈 상황이 안 되면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바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번에 이 현상을 통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서서히 갈라지는 게 10년이 걸리는데, 초반에 시작에 쏟아내는 게
2025, 2026, 2027 요겁니다. 특히 2025, 6년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속간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며 있어가지고 그것이 올해의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적 메시지입니다. 폴란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올라가면 안 될 것들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만 자꾸 비우고 소득은 줄어들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올해고요. 환율은 이미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하는 우리 회사가 이런 관련돼 있으니까 보니까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어떤 사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소득의 30% 이상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줄지 않아도 여러분들 만약에 월 200을 받고 있다. 근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돈이 물가나 이런 기타 등이 30% 이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은 140만 원 받는 형태가 됩니다. 200만 원도 빡빡한 상태에서 14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소리 나는 거죠. 그게 환율이 무서운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단순히 1,450원에서 1,500원에 50원 올라는 데가 아니라고요. 이 50원이 주는 연쇄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유가부터 모든 수입자들 전부 다 오르는 거죠. 환율 오르면 좋지 않느냐.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문제는 그거죠.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교육 대상국이 미국하고 중국인데 미국에는 별 할 거 없고 왜냐면 미국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척지 가지고 우리 걸 제대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돌리려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 팔만한 물건도 없고 왜냐면 다른 나라는 우리가 그만큼 빠르게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상품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도 안 했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동안 정권 앞에 10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대로 대통령도 그렇고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대장산을 먹은 게 이번에 윤석열이잖아요. 3년 만에 완전히 박살 다 내놨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도 뻗팅기고 오늘도 나왔지만 경호처 통해서 뭐 나 하니 안 하니 엉뚱한 소리 빽빽 해쌌고 탄핵받는 게 탄핵받는 게 다행이에요. 내란 수기로 잡히다갈 판이 뭐 지금 기자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쪽팔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암울한 얘기 하느냐? 빨리 깨닫고 한 명이라도 좀 탈출 좀 하시라고요. 탈출할 방법을 찾아가 탈출을 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질 거야. 내년엔 좋아질 거야. 내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유튜버나 아니면 그런 책들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하면 된다. 특히 있잖아요. 부동산 사야 된다. 지금이 주어서 사야 될 절호의 찬스다. 지금이 주식 살 찬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 사고 누구한테 팔 건데? 살 사람이 없는데 뭘 판단 말입니까? 경매 나오면 사면 되죠. 근데 지금 사고 뭐 할 건데? 그 경매 나서 다시 해본들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 월급도 안 오르는 데다가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행보, 중국의 행보, 유럽의 행보를 잘 지켜보십시오. 중국이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냥 당하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당합니다. 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관세 때리라. 그러니까 저 총탄이 유탄이 어디로 튀냐면 새우 그냥 우리만 터지는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양쪽 다 비율을 맞춰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던 게 지금까지 스탠스입니다. 그렇게
해와야 되는 거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가공 수출 가공품 뭐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수출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갖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천연자원이나 뭐라든 수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팔아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뭡니까?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을 가지고 뭐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큰 문제가 뭡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과든 문과든 이 인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앞서 나가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상품화하고 그 기술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스며들게 만드는 게 그 이과 문과 할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할 역량도 잃어버렸고 의욕도 잃어버렸고 전부 다 의대 갈 생각만 하고 있고 기술 발전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고 전부 다 아이돌 전부 다 편하게 사는 거 돈 버리는 것도 전부 다 주식 투자하고 또 어쨌든 돈 한 번 버리려는 거 불편하게 집 살려는 거 저는 왜 모든 사람이 그 자가주택을 소유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소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가주택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시살이 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가주택 없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 못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을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 돼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경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잃을 게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나고 얻을 거는 하나, 둘, 셋 줄어드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들어와야 될 건 안 들어오고 나갈 거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딱 내년 3월 달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율 올라간 거 그때 나오거든요. 1분기 끝나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내년 이 추석 때부터 아니 내년 설 때부터 분명히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경기에서 보입니다. 경기에서. 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뭐 기쁘고 즐겁게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지금 펀더멘탈이 약해져 갖고 체력도 약해지는 상태인데, 대한민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특히 중국은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건데, 그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힘내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중국이 그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중국 몇 개인지 아십니까? 중국인이 CEO를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진짜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화인이 CEO를 있는 데가 네 개입니다, 네 개. 제가 알기로 네개 맞을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 뭐더라, 브로드 뭐, 그거 하고, 또 하나가 뭐였지? 에임링,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하여튼 세 개는 확실하거든요. 하나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어라서. 이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를 보지 마세요. 중국은, 저 땅에 어떤 사람이 국가를 세웠냐는 중국이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중화인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으로 오래 살아서 알거든요. 쫑화런이라고 하는 중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든 차이니스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화기라고 하죠.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든지 그 우리 중화인은 한 핏줄이라는가. 그 중화인은 중국은 무너질지언정 중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대만에 뿌리를 둔 나라 TSMC, 엔비디아
싱가포르에 두는 브로드캐스터, 뭔가? 그 회사, 탄이라는 사람이 CEO를 있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으로 힘을 받을지 모르지만 중화인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중화인을 편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IT 중에서 AI 분야에서 한국은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한국은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돈 되는 것, 확실한 것만 했거든요. 전기차도 뭘 포기했냐면 최고급 전기차 포기했어요. 양산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테무 다 쓰잖아요. 저도 지금 뭐 테무나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하니까. 다이소에 쓰는 거 똑같은 겁니다. 굳이 이걸 뭐 이제 좋은 거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쓸만한 거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지리 같은 그런 전기차들을 전 세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중이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쉽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등골 터지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거니 중국 보고 이건 거죠. 트럼프도. 어이, 니 넘버 2로 있어. 왜 자꾸 넘버 1으로 기어 오르려 해? 넌 넘버 2 인정하게. 넘버 2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넘버 2 있으니까 내가 행위 시킨 대로 좀 들어. 내가 오해하잖아. 너가 왜 자꾸 까불어? 오해하지 마. 이 말이지.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힘은 없어요. 둘이 전면전 붙어봐야 둘 다 못 살아남습니다. 동기어진이라고 하죠. 무역 전쟁을 붙든 실제 전쟁을 붙든 미국도 그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은 하지도 않아요. 공산당 영화도 아니고 서로 전쟁 붙으면 죽고 다 망합니다. 다. 그런 거 일어나지 않고 그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거는 너 넘버 2, 오케이 넘버 2 잊지 마, 대들지만 한테 이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아직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부도 나가지고 저 나라가 안 돌아간다면 전 세계 경제가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와 중국 망해야 된다, 중국에서 다 갈라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능한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막 유튜브 이런 데나 아니면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 하는 말 있잖아. 중국이 쫙 찢어져가지고 엉망돼야 된다. 그거 제 감당하려고요. 그걸 아직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라고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거죠. 내가 그 고질라 영화 그 고질라 영화 앞에 킹콩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고질라하고 막 기도라고 막 다 싸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마지막에 고질라가 딱 중간에 서있고 다른 애들이 절하잖아요. 절한 장면이 있거든요. 고질라 소리 지르면 막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형님 인정합니다. 형님을 인정 모시겠습니다. 뭐 라도나고 이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좀 까불지 말고 내 좀 할 동안 말 좀 들어. 말 들으라고 됐지? 뭐한 때리고 때리고 기도라는 왜 했으면 기도라는 고질라한테 그 보시면 알겠지만 고질라한테 대들었잖아요. 근데 서로 지가 1등 하려고 치고받고 싸운 거고 나머지 애들은 좀 두드리 맞다고 보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니까 뭐 그냥 뭐 누가 1등 되더라도 내가 이래 할게 기도라고 하니까 이래 했다가 고질라 나오니까 누구들이 싸우고 뭐 이긴 편이 내 형님 이래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지가 1등을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중국을 비판할 때 시진핑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정말 덩소피형은 정말 잘 알았어. 중국의 실력을 알았고 중국의 현실을 알았어. 그래서 향후 100년 이내 절대 까불지 마라. 내 죽고 100년 이내에 절대 중국은 미국을 앞질 수 없다. 그리고 알았던 거예요. 절대 앞질 수 없다. 중국이. 그래서 100년 내에 깝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딱 가만히 있어라. 멈춰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자기 개인 욕망, 시황제가 되고 싶은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고
그거만 했으면 사실은 중국이 헛짓만 안 했어도 세계 경제도 이렇게까지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안 돌아갑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거예요.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냥 자기 넘버원 해주고 그냥 뭐 2,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돌아갔으면 세계 경제가 무난하게 정치도 무난하게 돌아갈 건데 꼭 한 명씩 이렇게 깝치거든. 부산말 깝치는 거. 깝치고 나니까 이거 수습한다고 서로 힘든 거예요. 미국이라고 해서 중국을 박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이라 해서 러시아를 박살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뭐 전력이 없어서, 전력이 약해서 군 전력이 약해서 북한 안 때립니까? 진짜 마음 먹고 북한 같은 경우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하면 되죠. 왜? 그거는 뭐 미국 항공모함만 가도 되는데.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지금 세상은 옛날처럼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는 전쟁으로 될 수 있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이번에 지금 보이잖아요. 하마스,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서방의 대리전이거든요. 서방의 모든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쏘는 것만 우크라이나한테 쏘는 거지. 드론만 우크라이나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전쟁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치킨 게임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거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야가 누구 내가 1등 아이가 인정해라. 근데 중국은 그거 인정 못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인정 못하고 하기 싫어서 사고 친 게 시진핑 했던 거. 이따 이루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유럽까지 쫙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제외 이쪽 판 다 묶겠다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황제를 군림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갖고 그다가 브라질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 니 빼고는 내가 꽉 잡고 있거든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무리를 해가지고 중국도 망하고 중국이 경제가 엉망되니까 그 여파가 유럽하고 다 미친 거예요. 중국이 망하면 좋겠다 하는 그게 진짜 바보 멍청이들이라는 소리예요. 중국 망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이 망하면요, 그거 여러분들 감당 못 합니다. 망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올해부터 2025년 을사년부터 시작되는 경제 위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벌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소득이 떨어지고 일단 소득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건 올라가고 내려가지 말아야 할 거는 다 내려간다. 소득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수익이 떨어질 거고 소비지수 내려갈 거고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금값은 올라가고 투자를 하든 뭐라든 해야 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면 정상이죠.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부산에 같은 경우는 원래 7억 8억 하던 현대 카페 7, 8억 하던 것이 7, 8억 하던 것이 20억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3억 5억 했다고 5억 내려가다 폭락이라고 말해요. 15억인데 원래 했던 거 2배잖아요. 비정상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은 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고 다 망해야 되는 거고 사실 너무 고층 아파트들 많이 지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빈집은 빈집대로 놔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구도 주는데 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관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현실을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한 데이터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데이터를 찾아봐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내려간다 떨어진다는 거 있지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놈 사기꾼이란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다 가지 말아야 할 게 내려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만 올라간다. 그게 경제고, 정치는 진짜 정치상의 그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곱게 물러나지 않는다. 절대 곱게 물러나지 않는다. 내년에 뭐 조기 총선이 나가지고 누가 되면 더 나아질 거지 아니요. 그 환상은 좀 버리세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다 아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거나 뭐 지금 상대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동안 망쳐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람 좋아하는 건 뭐라 말 못합니다. 지금도 김건희 보고 김건희 뭐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미친 새끼들 아니야 내가 이러는데 도대체 내가 말하기 싫은데 윤석열 보고 뭐 호위무사 멋지다고 하여튼 그래요. 이런 정신 구조들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반대쪽에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랍니까 무슨 빠들 있잖아요. 명빨 하나. 물론 성남시장 할 때 잘한 것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거나 뭘 하면 요렇게 계단으로 굴러 들어질 거다.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쨌든 2025, 2026, 2027, 이때는 그 시작이 불꽃처럼 일어날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정치적 파국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잖아요. 탄핵될 때만 해도 와 끝난 줄 알았지요. 그죠? 와 박수치고 탄핵됐다 진짜 다 했다. 재판관 헌재 재판관 애매하고 그래 했는데 한덕수가 박살내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최상목이는 또 지자리 보전하고 나중에 뭐 지자리 보전하고 지 그거 잘 받으려고 꽁꽁이 이상한 생색을 내잖아요. 뭐 대통령 거부 그러니까 대행이 되는데 지가 권리라 이거지 행사 다 하잖아요. 지가 선별해가지고 너희 둘이 이 두 사람 받을게요. 한 명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특검 이건 안 받을게요. 자 그럼 또 저 탄핵시키고 또 하면 밑에 아들은 권력이 더 없는 한테 내려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더 무나지 그냥. 언제까지 탄핵 한두 번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은 역마의 해고 방금 불타오르는 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에서 아래에서 일어난 반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 많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에서 막 여기저기 뻥뻥뻥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 흉살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면서 터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나라가 진정되고 나면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참 제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시나리오를 봤어. 일단 시나리오는 봤어요. 감독이 이것을 다르게 각색을 할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를 보면 결론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결론을 바꾸면 안 되지 시나리오에. 그게 시나리오 대본이 나와 있는데 근데 찍다가 감독에 따라서 중간에 작은 설정 같은 건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찍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면 자기들끼리 하다가도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건데 그걸 바꾸기도 해요. 근데 전체를 바꾸진 않아요. 전체를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니까. 그건 아니고 시나리오를 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뭐 중간 애드리브 우리가 음악으로 치면 애드리브 하잖아요. 기타 칠 때. 다른 특히 재즈 같은 데서 주고 정해진 코드 안에서 새로운 음은 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드립을 원래 12마디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요거 좀 더 할게 해갖고 애매하게 이 20마디를 한다든지 24마디 한 번 지가 하면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막 하다가 사인 줘가지고 나 한 번 더 간다는 걸 사인을 줍니다. 아니 한 번 더 한다. 뭐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더 또 드려야 되잖아요. 코드를. 근데 내가 앞에서는 AABA로 갔는데 AA B-A 이렇게 할게. 그걸 코드로 치면 다른 사람 또 막 들으면 좀 별 상관없는데 베이스는 또 마사치 줘야 되거든 그게. 물론 잘해요. 잘하는 솔로가 하면 재즈한테 잘 특히 재즈는 이런 게 원래 이러는 거로 명연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재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독주, 본인이 하던 독주에서 멋진 연주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음반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찰리 파커거든요. 찰리 파커는 마신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찰리 파커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드릴게요. 재밌어요, 그 재즈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언제 무엇이 서릴지 모른다.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좀 나아지겠지라고 희망을 하고 계시면 아예 저는 그 희망을 왜 꺾어드리려냐면요. 희망을 꺾고 새로운 시도를 해라. 왜? 재건축, 재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치, 경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정말 일단 저는 말해놨습니다. 저는 말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에 맞는 준비로 제가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내년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고 오늘 최종적으로 아까 오후에 결정을 하고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만나서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뭐 새해 지나서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움직이면 그 사람들 만나서 일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피해갈 거예요. 저는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뭐 제 행보를 보시고 뭐 그에 따라 막 저래가면 피해갈 수 있겠구나 따라오셔도 되고 하는데 그런 제가 어떤 방법을 피해 나가고 어떤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더 뒷구체 방송으로 뭐 계속 할 거고 또 저는 또 메인 채널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양쪽 채널 다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의 어떤 그게 다르니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면 한쪽 채널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 뭐 올해 사실은 다 됐잖아요. 2025년의 대한민국의 경제는 내려갈 거는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아야 될 거는 내려가고 꼭 올라가줘야 될 건 안 올라간다.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올라간다.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 내려간다. 뭐 이런 거.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을 벌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 정치는 동서남북 여기저기서 뭐 뻥뻥뻥 터지는데 정신 못 차린다. 안정되지 않는다.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저렇게 곱게 안 죽습니다. 예. 그거 아시고 준비 좀 잘 하셔야 돼요.